과정은 이제 정비사업 전문가 과정입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이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 어떤 거냐고 설명을 잘 하고 있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해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그러니까 도시 기능이 이제 쇠락한 거죠. 도시가 만들어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 여러 환경 변화, 또 산업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도시의 변화가 생기는데 대개 보면 구도심이 쇠퇴해지는 거죠.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죠. 특히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이라고도 하는데 뭐 도로라든가 공원, 뭐 여러분 우리 주차장 뭐 포함해서 이러한 도시와 주거 환경에 소위 서포트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쇠퇴하고 경쟁력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심이 쇠퇴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주거 환경이 노후 불량 주택으로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이 없는 도시 기능과 불완전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거 이게 이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그 목표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을 아주 우리 건국대학교의 교실하고 볼 수 있는 성신의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는 거.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떠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양호한 거예요. 열악한 거예요. 극히 열악한 거예요. 정비 기반. 이거는 달동네니까. 그죠. 화장실, 공중 화장실. 저 옛날에 미아리 삼양동 뭐 이쪽에 되게 저 신림동 뭐 이런 데 산동네 보면 거의 공중 화장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줄 서서 뭐 이렇게 화장실 간다든가 공중 화장실 그런 데예요. 자기 되게 땅이 없고 옛날에 집이 없으니까 그냥 주택업자들이 판잣집 막 짓고 별도집 지어갖고 팔고 하고 그래갖고 결국 재개발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는 곳은 재개발이 되고 사유지가 아니라 거의 국공유지지 그런 경우는 안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주택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현지 개발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전면 철거 방식은 그건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어쨌든 대개 보면 거기는 뭐 단독주택과 다세대 이런 아주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 노후 불량한 단독주택 중심지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보다는 정비 기반시설이 이건 극히 열악이고 이건 열악한 거죠. 화장실은 그래도 다 자기 집이 다 있으니까 자기 집 다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도 물론 뭐 주차할 곳도 없고 막 이렇게 뭐 거의 뭐 골목길 뭐 이렇게 부딪히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정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접도율 같은 거 4m 이상 지금은 6m로 기준이 바뀌었죠. 6m 이상 그 접한 그런 도로에 접한 주택 수 이게 이제 접도율 그죠? 그런 접도율. 그러니까 이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고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이제 이 단독주택 중심의 사업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주택 쪽은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또는 뭐 준주거 지역 이런 곳은 결국은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 방식은 이제 공공 재개발이 있고, 그렇죠? 또 토지 등 소유자 방식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 임대주택을 20에서 50%를 지어야 돼요. 물론 이제 소위 뉴스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죠. 뉴스테이에서 옛날 박근혜 정부 때는 뉴스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똑같죠. 이건 이제 그 조합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건설 회사가 이렇게 뉴스테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더 주어서 그 늘어난 용적률의 뭐 50%를 뭐 어쨌든 10년 장기 그런 임대 일반 분양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년 후 시공사가 이제 지금 8년으로 이제 2년 더 뭐 이렇게 더 완화해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소위 뉴스테이
되게 인천 쪽에 하고 서울 지역 혹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하는 데 있나요? 아, 저쪽 정릉 쪽 어디 미아리 쪽에 어디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손해잖아요. 일반 분양하는 게 100번 낫지.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 용적률 받더라도 사업성 분석해 보면 되게 별로 서울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 방식은 되게 이제 상업 지역이나 구도심에서 소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거. 되게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상업지역 건대역 주변이나 그 토지 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한 이렇게 하다 보면 20세대가 안 돼요. 2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굳이 조합 방식을 하지 말고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그럼 15명이 그럼 모일 때마다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조합 설립이 필요 없죠. 바로 어때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사업 시에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도장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알박기가 되니까. 그죠? 들성 싶으면 나 도장 안 치고 단란들 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똑같이 조합 방식처럼 해야 돼. 예를 들면 15명이다. 그러면 다 모여서 정관도 만들어. 조합장 1명, 2, 3, 5, 3명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반수장 출석에 출석 가반수 결의 또는 뭐 아니면 60% 동의, 그건 자기 마음대로야. 서로 합의를 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의사결정 한다. 그죠? 사업시에 인가 받으면 관리처분 하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관리처분 할 때도 뭐 60% 동의, 아니면 3분의 2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정관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일반 분양하지. 조합장이 혼자 도장 찍어야. 근데 물론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한두 명이 나 동의 안 해. 안 그러면 전원이 다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방식은 이건 이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공인중개사도 있고 개발 사업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진짜 토지주 있으시면 뭐 이런 거 하나 잘 관리해도 큰 사업자 하나 수주해서 하는 거랑 똑같죠. 네. 재건축 사업은 뭐 당연히 기반시설이 양호하죠. 그러나 이제 양호하지만 이제 노후가 돼서 정비 기반시설도 주택도 공동주택 특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공 재건축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공공이 직접 하는데 최소한 종전 세대수의 160% 이상을 지어야 돼. 그래야 이제 공공재건축이 가능합니다. 160% 종전세수. 종전이 1000세대라고 한다면 1600세대 정도 이상이 돼야 이 그 재건축으로 만약 공공을 선정을 해서 공공재건축으로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다음은 이제 용어의 정의.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사실은 법 해석이 가능해요. 매우 중요하죠. 어떤 문건을 읽어봐도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만이 된다. 모든 법률을 그래요. 사업법 같은 경우 특히. 건축물이 어제 준공됐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뭐 이상해서 어디 도기가 됐어. 무너졌어. 그러면 그거 노후불량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건축하려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죠. 그런 겁니다. 꼭 뭐 그렇게 오래돼야만이 노후불량주택은 아니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또 내진 성능 이게 확보되자는 거. 되게 1980년을 되게 기준으로 해서 내진 성능, 내진 설계 의무화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30년, 40년이 안 됐어도 이 주거 환경이 이 주변 상황에 비교해 봤을 때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선 비용 이렇게 뭐 비가 오고 새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불시시공이겠죠. 그런 경우는 불시시공 뭐 이런 되게 그랬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라리 재건축했을 때가 더 낫겠다. 그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을 때도 이제 판단해서 이제 그 노후불량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 돼 있고 도시 미관 저의 또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여기 또 시행령 따라서 이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만들어졌죠. 조례가 그렇죠. 조례에 보면 당연히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뭐
물론 뭐 홍수가 와서 산사태 우면산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재건축 바로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축대가 무너지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중공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건 이른바 재건축 해야 되는 대상 노후불량주택을 본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그 3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20년을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아닌 그런 뭐 그 소위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되어 있는 주택, 이런 경우는 대개 뭐 연립주택이나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겠죠. 그런 경우는 30년으로 보고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198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982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년씩을 더한 겁니다. 1년에 2년씩. 그래서 산식을 어떻게 하냐면 중공년도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1982 곱하기 2,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20년을 하고 플러스 이렇게 산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2년이면 이게 어때요? 20년이잖아요. 1982년도에 준공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딱 20년이죠. 0 곱하기 2는 0이니까 20년이잖아요. 1983년도에 준공됐으면 2니까 22년도. 그렇죠. 그 산식이죠. 예. 그래서 1994년도면 어떻게 될까요? 1994년도. 94년도면 10년이니까 40년. 그래서 1992년 이후 1월 1일 이후부터는 40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1992년도 이후에 준공된 것은 40년이다. 근데 왜 그냥 1년에 2년 더 한 거예요. 그걸 산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서울시 조례 만들 때도 제가 자문하고 했는데, 이게 왜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0년으로 봤을까? 여기 40년인데 왜 40년을 봤을까? 왜 40년이라는 게 왜 나왔어, 숫자가? 그죠? 왜 나왔을까요? 40. 예. 여러분, 요거는 그 키시타니라는 일본의 재료공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키시타니 건축 재료공학 그 건축공학 박사시고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소위 철근 콘크리트조의 소위 말해서 중성을 하고 오죠. 중성화. 한마디로 강도가 없어지는 것. 그걸 중성화. 혹시 안전진단 받아보신 계시나요? 받아보셨나요? 예, 받아보셨네요. 우리 강조합장님. 예, 그게 소위 중성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60년으로 본 거예요. 60년까지는 철근 콘크리트조가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로 시공이 됐을 때, 다시 말해 철근도 100%, 순도 90.9.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철근, 순수한 철근, 시멘트,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도 정말 좋은, 우리 석회암이 엄청나게 좋다잖아요. 키시탄이 아까 얘기했지만 60년으로 보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로 보자, 그냥. 60년인데 60년으로 보면 좀 너무 위험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